그날 아침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슬펐다. 김대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날이었다.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김대위의 마지막 길을 떠나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 그의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그가 이룬 업적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경찰 대위로서 많은 범죄를 해결하며 마을을 안전하게 지켰던 그의 삶은 이 마을에서 끝내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장례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더 이목을 끌었던 것은 바로 그의 충직한 개, 백구였다. 백구는 김대희와 함께 한 평생을 보냈다. 언제나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그를 보호했다. 백구의 충성심은 다른 어떤 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다. 그랬기에 오늘 같은 날 백구가 장례식장에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두가 기대와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장례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대위의 무덤 앞에 놓인 꽃다발들, 그리고 그를 기리기 위한 기도문이 한 사람씩 올라갔다. 백구는 한쪽 구석에 앉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무척 슬프고 혼란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직한 개라며 감탄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 불안한 기운은 점점 더 강해지며 장례식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백구의 행점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구는 처음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쳐다보았고 귀는 예리하게 서 있었다. 어느 순간 백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장례식장의 한쪽 구석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백구를 멈추려 했지만 백구는 그들의 손길을 피하며 더욱 빠르게 달려갔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듯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달려간 곳은 김대위의 무덤 근처였다. 모든 사람들이 백구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백구는 김대위의 묘 앞에 멈추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슬픔을 넘어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듯한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사람들은 백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위의 묘를 향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마치 죽은 대위와 연결된 무언가를 보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개가 대위와 함께했던 사건 중 하나를 기억하는 것 같아. 백구는 계속해서 묘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의 울음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것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모두가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무언가가 그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백구가 울던 묘 주변에서 갑자기 땅이 움푹 파여지더니 무엇인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제 장례식은 단순한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백구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드러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백구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단순한 슬픔의 표시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백구가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는지, 그가 왜 묘지 근처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백구가 계속해서 묘지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땅의 한 부분이 움푹 파여지며 불쑥 튀어나오는 무엇인가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게 무엇이지? 몇몇 사람이 속삭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묘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묘지에서 튀어나온 것은 사람의 손처럼 보였다. 손이 마치 묘지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처럼 부드럽게 나타났다가 그 손끝에서 힘이 빠지며 땅 위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무서움에 떨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 손은 사람의 그것 같았지만 정체불명의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묘지 주변에 서 있던 경찰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놀라운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대위가 살아있는 건가? 한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다른 경찰들도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군중을 향해 물러나세요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모두 그 손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묘지를 바라보며 짖지 않았다. 그는 묘지와 그 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묘지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던 손끝에서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마치 먼 옛날의 기억처럼 저주받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너는 나를 잊었느냐? 그 목소리는 고요한 장례식장을 가로지르며 모든 이들의 귀에 깊이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백구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듯 몸을 움찔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단순히 슬퍼하는 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백구는 김대위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는 대위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묘지에서 나타난 손은 점점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것처럼 보였다. 대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의문들이 하나둘씩 풀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건 바로 백구였을지 모른다. 그때 경찰 대위의 오랜 동료였던 한 인물이 다가왔다. 그는 백구를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대위가 죽은 게 아니야. 그가 숨겨놓은 무언가가 이곳에 있다면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백구를 향해 불길하게 빛났다. 그가 말하려던 진실은 무엇일까? 장례식장은 이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백구와 그가 집중하고 있는 묘지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여전히 묘지 앞에 서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초월한 듯 무엇인가 다른 차원에서 대위와의 마지막 순간을 되새기고 있는 듯했다. 대위의 오랜 동료인 박 형사는 백구의 행동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백구와 묘지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깨닫고자 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대위가 죽은 이유를 아직 모르겠어. 그가 죽은 게 아니라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야. 박 형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백구에게 다가갔다. 백구는 여전히 묘지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백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가 백구에게 손을 뻗자 갑자기 백구가 뒤로 물러났다.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마치 박 형사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박 형사는 잠시 멈칫하며 백구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백구가 자신을 막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백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너무 위험해서 그가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일까? 박 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박 형사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다. 묘지에서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손끝이 아니라 팔꿈치부터 시작해 조금씩 상체까지 올라오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팔은 마치 묘지 속에서 스스로 탈출하려는 듯 움직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묘지 앞에서 움직이는 손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짖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고 사람들은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츠리며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꼈다. 박 형사는 다시 묘지 쪽으로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갑자기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다. 그의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찬기, 그리고 그 찬기는 점점 더 강해져 갔다. 박 형사는 몸을 움켜잡으며 그 찬 기운을 뚫고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그가 다가갈수록 묘지에서 나타나는 손은 점점 더 생동감 있게 움직였다. 팔꿈치가 구부러지고 손목이 돌아가며 결국 그 손은 박 형사의 손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그 손에 닿으려던 순간 강한 충격을 받았다. 손에 닿자마자 그의 몸이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뭔가 내가 전혀 몰랐던 것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건가? 박 형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 손이 바로 대위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흔적, 그가 죽기 전에 숨기려 했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백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백구, 네가 말하려는 것이 뭐냐? 박 형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묘지를 계속해서 주시했다. 백구는 묘지 앞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그 울음은 이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한 여정의 끝을 알리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대위의 마지막 비밀을 풀기 위해 박 형사는 묘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묘지에 손을 대자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장례식장의 모든 이들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안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정적이 깔렸다. 박 형사는 땅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따라 계속해서 묘지 위로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 닿은 순간 땅이 마치 생명처럼 꿈틀거리며 그 밑에서 무엇인가 빠져나오려는 듯한 압력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모두 한 발 물러섰다. 백구는 여전히 묘지 앞에서 짖고 있었고 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박 형사는 그 순간 땅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그는 빠르게 손을 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물러서세요. 무엇인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모두의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공포에 질려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묘지의 땅이 또 한 번 흔들리며 굉장히 큰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때 땅속에서 무엇인가가 끔찍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흙과 함께 올라오는 한 손이었다. 손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그것이 사람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손은 분명히 죽은 자의 것이 아니었다. 손끝은 죽음의 징조와는 달리 살아있는 자의 느낌을 주고 있었다. 박 형사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 손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그 손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위였다. 아니, 대위와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백한 얼굴과 눈에 띄게 창백한 피부를 가졌으며 그 모습은 죽음의 전령처럼 보였다. 이건 도대체 박 형사는 말문이 막혔다. 사람들은 경악에 휩싸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위의 장례식에서 그의 시체가 다시 살아나며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대위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 그 눈에는 차갑고 텅 빈 느낌이 떠돌고 있었다. 백구는 갑자기 멈춰서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짖었다. 그의 짖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이 존재가 대위가 아님을 확인시키는 울음소리 같았다. 박 형사는 그때 백구가 왜 그토록 묘지에서 짖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백구는 대위의 시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대위의 복수를 대신하려는 또 다른 존재임을 본 것이다. 그때 대위의 복사본과 같은 존재가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지하에서 나온 듯 어두운 떨림을 동반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 자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박 형사는 손을 떨며 그 존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그 존재에게 다가갔지만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엿보였다. 이 상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고 박 형사는 도무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죽인 자들은 나를 감추려 했다. 그러나 내가 돌아왔다. 이제 그들의 죄를 증명할 시간이다. 그 존재는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그가 말하는 죽인 자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박 형사는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백구는 여전히 그 존재를 짖으며 경고했다. 그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다. 그가 짖는 이유는 대위의 복수라는 미스터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또 다시 놀라서 고개를 돌리며 소리친다. 누구지? 누구인지 보이세요? 그때 그 존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점점 더 커지는 의혹과 불안의 그림자였다.
박 형사는 그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장례식장 안에 남아있는 것은 모두의 마음속에 퍼져가는 혼란과 공포였다. 박 형사는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그 존재가 사라진 후에 남은 텅 빈 공간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대위의 장례식장이 아닌 미스터리와 공포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건 도대체 뭐지? 박 형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위의 시체는 여전히 묘지에 놓여 있었고 그 시체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나 그곳의 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죽음에 얽힌 수수께끼가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사람들이 점차 안정을 찾으며 묘지 근처로 다가가자 백구는 여전히 묘지 옆에서 짖고 있었다. 그의 짖음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경고의 소리처럼 들렸다. 백구의 눈은 이제 대위의 복사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경계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백구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박 형사는 백구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묘지 위를 응시하며 짖고 있었다. 그 순간 박 형사는 백구가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것을 떠올렸다. 백구는 대위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그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변화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대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표시가 아니었다. 백구는 대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의 복수를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백구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만 해. 그의 마음속에 강한 결단이 섰다. 대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했다. 그때 묘지 근처에서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비명과 함께 울려 퍼지며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박 형사는 즉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성은 묘지 근처에서 떨어져 나가며 그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형사는 그 여성을 빠르게 따라가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성은 두려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대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죽은 이유도 이상하고 그가 살아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야, 누군가가 그를 되살리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 형사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대위가 죽은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를 죽이고 다시 부활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여성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위의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음을 직감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찾는 거군요. 박 형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대위가 가진 비밀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박 형사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건의 진실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위가 죽었을 때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고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왜 그를 죽였는지 알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더 큰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박 형사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위가 죽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그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박 형사를 바라보며 말을 했다. 그 일을 끝내려면 당신은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 형사는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의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 남자가 말하는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내야만 했다. 박 형사는 그 남자가 던진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경고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위협의 일부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나타난 순간부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박 형사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경고하는 거지?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잠깐의 침묵을 깨고 말을 이었다. 대위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모든 것들은 당신이 알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이 사건에 휘말리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거야. 박 형사는 그 말에 경고를 느꼈지만 동시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확신도 들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진실, 나도 알고 싶다. 대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끝날 리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알 것처럼 나는 이 사건을 끝내고 싶다. 남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대위는 단순히 경찰 대위가 아니었다. 그가 가진 비밀은 이 마을의 역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박 형사는 남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을의 역사와 연결된다니 대위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나? 그가 숨겨왔던 비밀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마을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남자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가며 또 다른 경고의 말을 남겼다. 그 비밀을 파헤치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 박 형사는 그 남자가 사라지기 전 빠르게 물었다. 그 비밀이 무엇이죠? 대위가 숨기고 있던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는 잠시 멈추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너가 알게 되면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거다. 대위의 비밀은 단순히 그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아니 그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의 이유와 관련이 있다.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사라졌다. 박 형사는 그 말 속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마음을 굳혔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 대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마을에서 대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것이 이제 드러날 차례였다. 몇 시간 후, 박 형사는 대위의 집으로 향했다. 마을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집은 차가운 공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대위의 집 앞에 서자 박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얽혀 있었다. 대위는 왜 죽어야 했고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대위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한쪽 구석에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박 형사는 그 상자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상자의 잠금 장치에 닿았을 때 갑자기 귓가에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넌 그걸 열면 안 돼. 그것은 바로 백구의 지짐이었다. 박 형사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백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 형사는 백구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괜찮아, 백구야. 그냥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짖으며 박 형사를 막으려는 듯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박 형사는 그 짖음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뭔가 잘못되었어. 백구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그는 백구의 눈을 마주보며 다시 한번 상자의 잠금을 풀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상상도 못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바로 대위의 장례식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건과 일치했다. 박 형사는 상자에서 나온 물건을 손에 쥐고 그 물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수많은 종이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대위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일부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 사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위가 매우 친밀하게 지내던 한 사람과 함께 찍은 모습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박 형사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며 속으로 물었다. 그는 종이들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종이들에는 경찰 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적혀 있어서 그 중에는 그가 다루고 있던 사건들과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년 전에 대위가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동료와 주고받은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놀라웠다. 그 편지에는 대위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사건이 마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위가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마주쳤던 위험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파고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대위가 이걸 알고 있었다니, 그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낸 거지?
박 형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대위가 숨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박 형사는 계속해서 상자 속을 뒤져가며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상자 안에 들어있던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책자는 오래된 기록들로 가득했으며 대위가 기록한 메모와 함께 여러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특히 그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대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마을의 어두운 역사를 숨기려는 자들의 음모이다. 박 형사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 속에서 찬물이 끼얹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음모라니, 이 사건이 단순히 대위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다는 말인가? 그는 책자를 닫고 백구의 눈을 바라보았다. 백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박 형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박 형사는 백구가 단순한 경고의 지짐만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백구가 짖은 것은 대위가 숨겨두었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을 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었다. 백구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단지 대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가 숨기고자 했던 모든 진실이야. 박 형사는 결심을 다지며 말을 이어갔다. 이제 마을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야 해. 박 형사는 곧바로 마을의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된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대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자료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그가 마을의 어두운 역사와 마주해야 했다. 도서관에 도착한 박 형사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그 자료들 속에서 대위와 관련된 어떤 단서를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 순간 도서관의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그 남자였다. 네가 여기에 올 줄 알았다. 남자는 박 형사를 보고 다가오며 말했다. 박 형사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물었다. 대위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당신이 알게 된 진실을 다 말해줘요.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위의 죽음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마을에 숨겨진 것이 너무 많아 너희가 찾고 있는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거다. 남자의 말에 박 형사는 점점 더 깊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마을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너희가 찾고 있는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거다. 그 말을 남긴 남자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박 형사는 그를 놓치지 않았다. 기다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다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도서관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백구는 낮게 으렁거렸다. 경계와 공포가 뒤섞인 소리였다. 마치 그 남자의 기척에 무언가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낀 듯했다. 박 형사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대체 얼마나 오래된 비밀이기에 백구조차 불안해하는 거지. 그는 다시 기록들로 눈길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기사 스크랩북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지역 신문들을 모아둔 것이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던 중 박 형사는 놀라운 제목을 발견했다. 1978년 마을 외곽에서 4명의 아이들 실종, 미제로 남은 채 수사 종료. 그 기사에는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과 함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아이들 중 한 명의 성이 대위의 성과 같다는 사실이었다. 설마 대위의 동생? 박 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즉시 대위의 인사 기록을 다시 꺼내 확인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가족 사항에서 동생 이름 옆에 작게 1978년 실종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대위는 평생 그 사건을 파헤쳐 왔던 거야. 백구는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놀라 멈칫했고 문 밖으로 나가보았다. 하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복도 끝 창문에 무언가가 휙 지나간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해. 진실을 알면 너도 그들처럼 사라질 거야.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박 형사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그는 대위가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그는 다음 행선지를 정했다. 마을 외곽
아이들이 실종되었던 그 오래된 폐가 대위의 기록에도 몇 번 언급된 장소였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백구와 함께 어둠 속에 잠긴 외곽도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박형산 생각했다. 이제 더는 되돌릴 수 없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그리고 그가 아직 모르는 사실 하나. 누군가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형사는 백구와 함께 마을 외곽의 숲길을 따라 깊이 들어갔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 길은 오래전에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듯 정적 속에서 으스스한 기운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담벼락과 이끼로 덮인 오래된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였어. 대위의 기록에도 나왔던 장소.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백구의 반응이 달라졌다. 꼬리를 낮게 내리고 으르렁거리며 박 형사의 앞을 막아섰다. 괜찮아, 백구야. 우리가 찾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박 형사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그들을 삼켰다. 손전등을 켜고 내부를 살폈다. 오래된 가구, 깨진 유리, 바닥엔 쥐들의 흔적.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백구는 갑자기 구석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벽을 향해 앞발로 긁어댔다. 박 형사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벽에 희미하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였다. 설마. 벽을 두드리자 텅 빈 울림이 돌아왔다. 그는 힘껏 밀어보았다. 그리고 삐걱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천천히 열렸다. 그 뒤에는 숨겨진 방이 있었다. 방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 형사는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수첩 한 권, 소형 녹음기,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찰들. 그중 하나에는 이우석 동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실종된 아이들의 유품이야? 박 형사는 손이 떨렸다. 수첩을 펼쳐 읽자 대위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진실을 봤다.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았다. 내 동생을 위해 나는 이걸 남긴다. 누군가가 언젠가 이 진실을 밝혀주길. 그리고 그 옆에는 놀라운 단서가 있었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사라진 게 아니다. 그날 밤 하얀 트럭이 아이들을 싣고 갔다. 하얀 트럭. 박 형사는 전율했다. 마을에서 자주 보이던 정육점 차량에 바로 그 차량도 같은 흰색 트럭이었다. 그 순간 백구가 문 쪽을 향해 거칠게 짖기 시작했다. 누군가 접근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박 형사는 상자 안에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하지만 폐가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 눈빛은 차갑고 손엔 둔탁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거기까지다 형사 양반. 박 형사는 단숨에 직감했다. 이 남자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백구가 미친 듯이 그를 향해 달려들며 짖는 모습이었다. 백구의 날카로운 짖음과 함께 박 형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백구는 그림자 같은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고 남자의 팔에서 들고 있던 몽둥이가 떨어졌다.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박 형사는 남자를 제압했다. 넌 누구지? 왜 아이들을?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오래전부터 그 진실을 숨겨왔지. 대위도 그걸 막으려다 죽은 거야. 너도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았을 텐데. 박 형사의 얼굴이 굳었다. 대위는 자살한 게 아니었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고백이 되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남자는 체포되었다. 그 순간 백구는 조용히 박 형사의 옆에 와 앉았다.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며칠 후에 박 형사는 대위가 남긴 수첩과 녹음기를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기 속에는 대위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내 동생 이우석은 아이들의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 진술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마을의 어두운 과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실종된 아이들 중 일부는 해외로 팔려간 정황이 드러났고 국제적인 조직이 연루된 사실도 밝혀졌다. 대위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장례식은 국가장으로 다시 치러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를 찾아 눈물을 흘렸다. 그 옆에는 항상 백구가 있었다. 묘비 옆에 앉아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는 매일 같은 자리를 지켰다. 박 형사는 백구를 입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백구에게 말했다. 넌 대위보다 더 충직한 친구였어. 우리가 함께 진실을 밝혔어.
그날 저녁 박 형사는 대위의 무덤 앞에서 작은 편지를 남겼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아이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백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다. 그 울음은 마치 하늘 너머의 대위에게 닿으려는 마지막 인사 같다. 그리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조용히 그들을 안아주었다.